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 요거는 예전에 제가 영상을 그 과외에서 그때 하여튼 요거는 제가 몇 번 만들어 봤는데 이 캐릭터가 이 캐릭터 만드는 거 배우시는 분들이 좀 많네요. 이번에 또 이 방패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와서 그냥 공용으로 이 방패 뭐 이름도 있는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먼저 만드는 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지를 잘 구하시면 이렇게 도면 같은 것들도 이미지가 있네요. 이번에 보내신. 그래서 이제 여기 맞춰서 이제 이 오브젝트를 제작할 건데 실제로 제가 이거 예전에 몇 번 만들었었어요. 이제 이것저것 과외도 하고 학교에서도 지금 만들고 있는 친구가 이번에 이것도 만들겠다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이제 잘 구해 주셨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예전에 만들었던 형태인데 음, 지금 다시 보니까 이제 여기 가운데 지금 여기 오브젝트 지금 진행되어 있는 부분들이 개수가 좀 달랐네요. 제가 당연히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30개 정도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개수를 이 피규어 기준입니다. 이 피규어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얘를 카운트를 해보니까 숫자를 세어보니까 30개 그래서 그 30개에 맞춰서 면을 좀 많게 제작을 해볼게요. 어쨌든 얘들은 피규어용으로 쓸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오브젝트를 이제 옛날에 만들었었던 것들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크게 오브젝트를 만드는 게 이 뒤에 이미지 깔고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영상 있죠. 맥스 기초 영상에도 있으니까 그거 링크 따로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이렇게 투명값 조절을 해서 머테리얼을 밑에 게 잘 보이도록 진행을 하고 이제 요런 얘들을 만들어 주는 거. 그러니까 크게 이 오브젝트를 만들 때 필요한 게 이제 방패를 이제 여기 방패 이름이 있던데 아까. 그래서 요 바깥쪽에 그러니까 이 방패가 실제로 바디가 있고 그거를 감싸듯이 십자가 형태의 요 문양 요게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그다음에 이제 뒤쪽은 그냥 뒤에 이제 부속품이니까 크게 요 패턴을 이 감싸듯이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여기 톱니바퀴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얘들은 제가 이제 아까 30개를 했죠, 30개. 그래서 이 만들어줄 때 아예 얘들을 이제 그 30개니까 120개로 제작을 했어요, 제가. 각도에 맞춰서 그 각도를 잘라주고 이렇게 귀찮아서 그냥 아예 120개로 이렇게 이제 면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안쪽에 있는 것들은 이거는 잠깐 하이드를 시켜 놓을게요. 요렇게 해서 이제 얘들 120개로 이제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미지는 뒤에 정확하게 가운데 0,0에 배치를 하고 이건 영상에 있댔죠. 그래서 보시고 이제 이 사이즈를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주고 나서 얘들을 이런 식으로 투명 값으로 이제 사이즈를 정확하게 맞춰줬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방패를 이제 이렇게 너무 이제 완벽하게 그 반을 잡아주면은 스피어에서 반을 잡아주면은 오브젝트가 끝부분이 좀 이제 요 보여드릴게요. 바로 그냥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게 지금 만드는 개수 나오죠. 120개. 120개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레프트 뷰로 보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내가 적당하게 방구다. 일단은 그 애들을 생각을 해서 이 반구를 이렇게 진행을 해서 스케일을 줄여줘봤자 이 끝에 면들이 몰리면서 끝부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좀 원래 생각했던 약간 사각 형태의 이렇게 좀 그 여기가 끝으로 가면 갈수록 좀 뾰족하게 펴져야 되는 게 아니고 끝이 밀도가 이렇게 몰리면서 이제 완만하게 그 각도를 이렇게 가지죠. 좀 더 직선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만들려고 할 때에는 얘네는 이제 그때그때 이렇게 라인으로 치워 가시면서 얘들 스케일을 좀 더 뾰족하게 해서 이 형태가 맞는지 해서 이것도 고민을 충분히 지금 하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 각도나 이런 것들 최대한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제 요 위에다가 이제 요 십자가 형태의 오브젝트를 만드는 게 이제 관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들을 이제 이렇게 쉬프트로 살짝 복사를 해서 위쪽에 공간을 조금 띄워줘서 어차피 만들어주고 나서 두께를 줘야 되니까 요 정도로 해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랑 얘 두 개만 했으면 되겠죠. 일단은 먼저 요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거에 어
얘들을 이제 만들어 줄 때는 안쪽에 있는 오브젝트들 이제 얘들 그 적당하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얘들 먼저 만들어 주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서 지워 버려도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자, 여기서 이제 면이 튀어나오고 들어가야 되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벌써 이 끝이 어느 정도로 맞으니까 얘들 그냥 두 칸씩 이렇게 해서 지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형태는 일단은 원화가 100% 이제 이 각도가 십자가가 좀 되기 힘드니까 이제 여기 기준으로 맞출게요. 잠깐만요. 얘가 이제 X축으로 좀 삐뚤어져 있죠. 가운데로 잡아주고 밑에 있는 오브젝트도 혹시 확인을 해봐야겠죠. 얘들도 0,0,0 제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제가 제일 잔소리 많이 하는 게 이런 부분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죠. 그러면은 이제 그 뒤에 거 얘들도 하이드 시켜 버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가운데 쪽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를 지워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해서 지워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요런 식으로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그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이제 정확하게 30개면은 각도가 이제 십자가 형태가 나오지 않겠죠. 이 튀어나와 있는 게. 자, 그래서 여기 반만 이렇게 해서 이제 치워버리면 될 거예요. 왜냐? 이제 얘들을 삭제를 해서 4분의 1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4분의 1만 만들어서 위쪽으로 쭉 요거 만들고 옆으로 만들어서 축 복사, 밑으로 축 복사한 다음에 여기 길이 정도 마지막 패턴 조절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만들고 나면은 이제 얘들이 삐져나오는 구간, 이제 이렇게 십자가가 시작되는 구간이 요 사이에 있죠. 얘랑 얘 사이에. 그 다음에 요거까지도 항상 뭐든지 이런 도면이 있으면은 이 도면이랑 최대한 똑같이 만드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가이드를 따라서 이제 레프트 위에 보시면은 면이 이제 좀 더 잘게 나눠진 데 있죠. 거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없애버리면은 이제 겉에 오브젝트를 만들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해야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이드를 시켜두고 그러면 이제 바로 여기서 그냥 바로 끝으로 뽑아 놓고 나서 얘들을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스케일로 조절을 하고 이렇게 스케일과 로테이트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이렇게 좀 더 돌려줄 수가 있겠고 좀 더 잡아줄 수가 있겠고 여기 조금 각도도 맞춰주고 다음에 얘들이 좀 더 길게 나왔으면 이게 좀 이 전체적으로 길게 하려면 스케일이죠. 스케일. 그래서 이 스케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스케일과 로테이트만 가지고도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그래서 되고 나면은 이제 요 밑에 부분들 이제 그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뒤쪽으로 살짝 이렇게 내려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까지만 당겨 놓고 이제 밑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그 밑에 이제 실드를 실제로 보면서 어느 정도로 감싸야 될지 이제 그거를 좀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요거는 또 색깔을 조금씩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꼼꼼하게 작업하려면은 이렇게 색깔을 줬다가 뭐 오브젝트도 만들었다가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레프트 뷰에서 봤을 때 결론은 최소한 얘들이 일자가 될 거면 요쯤에 일자가 맞춰준다든지 이 좌표를 선택해서 이 좌표를 여기 찍어줘도 되겠죠. 그게 아니면 살짝 뒤로 조금 더 걸치듯이 이렇게 나온다든지 요런 것들을 이제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운데를 이제 커넥트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커넥트. 그럼 얘들도 마찬가지로 스케일은 이제 주로 이런 식으로 줄어서 얘들이 가운데쯤에 이렇게 진행되도록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조금 이 라인을 요 라인을 0,0,0으로 제대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0,0,0으로 당겼으면 좋겠지만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식으로 만들고 나중에 스케일로 일자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 부분들. 그래서 일단 얘들은 최초로 이제 여기 갈라지기 시작하는 부분이 여기죠. 그럼 여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준다는 거죠. 이렇게. 뭐 이때 이제 뒤에 것도 생각해서 얘를 하나 정도는 더 복사를 해 두셔도 되겠죠. 시프트로 이렇게 뒤쪽으로. 왜냐니까 이건 제가 만들어 봐서 요 부분들이 뒤쪽에는 이렇게 지금 보면은
닫혀 있죠. 앞쪽에만 이렇게 문양이 이렇게 구멍이 뚫리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뒤쪽은 이렇게 해서 하나를 복사를 해 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뭐 밑에 끝까지 다 생각해서 하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하고 이제 또 복사해서 쓰고 이러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부분들의 라인을 좀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간쯤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와이어프레임 흐름이 처음에는 동그랬다가 가면 갈수록 이런 식으로 휘었죠. 그러면 얘들이 중간 값을 적절하게 가져주면서 대신에 이런 데 부분에는 이 형태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면을 좀 더 많이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옆쪽에도 이렇게 면을 나눴으면은 얘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형태를 가져 나가게끔 전체적으로는 이런 식의 큰 형태를 먼저 잡아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면을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면서 여기 중간 값을 조금 더 적절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점은 벌써 잡았고 얘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0,0,0이 있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잡았을 때 이 스케일을 좀 더 맞춰준 다음에 얘들을 이렇게 눈대중으로 일단 맞춰둘게요. 이 정도면은 나중에 얘들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0으로 이렇게 맞춰줘봤자 0.01 정도 미리에 오차가 밖에 안 생긴다는 거죠. 이 정도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이 끝도 좀 맞춰줘야 되니까 이 상태는 조금 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이 끝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맞춰서 얘들을 이렇게 맞춰놓고 나서 이 끝을 그 다음에 이제 0,0,0으로 요럴 때는 확대를 하시면 확대한 만큼 이 그리드 단위가 조금씩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끝만 0으로 좀 맞춰주고요. 얘들을 이렇게.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이 라인은 이 상태에서 한 번 정도 더 나눠서 이제 얘들도 작업을 한 번 정도만 더 하시면은 왜냐니까 요 끝에 좀 걸치도록 이 형태가 여기 형태가 최소한 비슷한 형태가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 곡선이나 이런 것들을 딸 때 조금 더 편하다는 거죠. 이 곡선 라인이 비슷하게 나가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길어지고 이런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그 적절한 간격과 적절한 가격이라는 이야기를 항상 많이 하죠. 그래서 대부분 그 자동차나 이런 거 학생들 만든 거 지금 제가 피드백 보통 할 때에는 대부분 보시면은 이 가운데 그러니까 이 와이어프레임의 흐름을 잡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여기는 한 번 정도 더 나누든지 여기 뒤에 이제 봐서 여기 작업을 한 번 더 해주면 해줘야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도 이제 한 번 더 안쪽으로 휘어 들어가는 구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겠죠. 이때는 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줄여서 뭐 이제 그 눈대중으로 이렇게 조금 맞춰 주셔도 되기는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근데 여기가 깔끔하게 이 형태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죠. 그래서 얘들도 웬만하면 이렇게 선택해서 스케일도 좀 줄여주고 가운데 값을 이렇게 0,0,0에 맞출 수 있도록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은 밑으로 이제 밀도나 이런 거 상황을 봐서 이 밀도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밑에 형태랑 비슷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 점점 이렇게 동그랗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단층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정면뷰 이게 원래는 제가 보통 이거 만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뷰포트를 다 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좀 크게 보여드리려고 항상 그래서 저는 얘들 탑뷰 다음에 레프트 라이트를 보면서 얘들이 어느 정도 휘었고 어느 정도의 형태가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만 잘 봐도 전체적인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들을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잡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요런 것들은 실제로는 이제 라이트 뷰로 되어 있는데 레프트 뷰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조금 더 맞춰주면서 작업을 한다. 그게 이제 제가 그 작업이고 지금은 이제 좀 잘 보여야 되니까 얘들을 그냥 좀 키워서 작업을 할게요. 이쪽 화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얘들이 이렇게 나와져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사이에 이제 얘들 가운데 이제 이게 나눠지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면 얘들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다듬어서 위치를 맞춰준 다음에 끝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나눌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커넥트를 해서 이 라인을 정리를 조금 해서 여기를 위치를 갖다 주고 옆모습 부분도 맞춰주고 스케일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추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면을 실제로 이렇게 삭제를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삭제. 그러니까 이제 요 끝부분을 이렇게 해서 날려버리면 면이 훨씬 정리하기가 좀 쉬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번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와이어프레임이 나중에 이제 그거 좀 그 뭐냐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의외로 좀 귀찮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와이어프레임이 이렇게 좀 많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형태를 좀 더 해서 여기는 여기 가운데는 요좀 이제 여기 맞춰줄 거고 얘들은 살짝 이렇게 요 정도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커넥터로 나눠주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얘들은 살짝 또 이렇게 접히는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여기 진행을 좀 잡아주고 다음에 이제 얘들은 중간 값이 하나 정도 더 있죠.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는 살짝 이렇게 일자가 이제 진행된다는 거죠. 일자처럼 이렇게. 요거는 대충 이렇게 확대를 해보시면 여기 엣지가 살짝 꺾여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럼 얘들이 살짝만 또 조절을 해서 이렇게 눈으로도 눈대중으로 최대한 일자를 이렇게 맞춰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좀 더 정확하게 내가 만들어야겠다 할 때는 얘들 이런 식으로 해서 스케일을 제로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일자. 마찬가지로 얘들도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에는 스케일을 일단 일자로 다 맞춰주고 나서 스케일 그 다음에 무브로 얘들을 제로로 바꿔주시면 정확하게 0,0,0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들은 이렇게 해서 일자로 진행이 되면서 지금 뒤쪽이 좀 잘 안 보여서 얘들을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 요렇게 해서 작게 되로 이제 일자로 되고 나서 일자로 쭉 바로 나가 버리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들이 바로 그냥 일자로 쭉 이렇게 나가 버렸다는 거죠. 이만큼. 그렇죠. 그럼 이만큼 만들어 주고 그럼 얘들은 이제 위쪽에 여기 이 정도에서 잡아주고 그래서 이 정도 위치 정도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가운데 정도까지 잡아주고 그럼 이제 그 사이에 한 번 더 얘들이 꺾여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럼 여기를 커넥터로 연결.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실제로는 중간중간에 옆면이 지금 이렇게 일자가 나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휘어져 있는 부분들의 라인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중간 값을 펴주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진 일자다 그러면 요렇게 요만큼들부터는 일자다 그러면 이렇게 스케일 일자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 일자처럼 만들어져 있어서 뒤로 이렇게 휘었다 하면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으로 해서 만들어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전체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그 모델링 형태를 맞춰줘야 된다. 조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요 끝도 한 번씩 봐야 됩니다. 움직이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럼 결론은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연결이 되고 커넥터로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쪽이 지워져야겠죠. 커넥터가 제대로 안 됐네요. 돼 있죠 지금 실제. 약간 투명 값을 줘서 약간 에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세피하게 세피하다는 무슨 말인가요 이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도 이 정도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 조금씩 수정을 해서 여기 형태나 이런 것들 맞춰주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거 만들 때 이제 그 시메트리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레퍼런스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러 카피로 레퍼런스로 작업을 많이 하는데 레퍼런스 작업의 장점은 하나가밖에 없어요. 요즘은 시메트리 내는 게 있으니까 재질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쪽에서는 전체적인 형태를 볼 수가 있고 얘들은 실루엣을 보면서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금 그 형태가 약간 더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그럼 얘들은 레퍼런스 복사가 안 됐나 보네요. 카피가 됐나 보죠. 그럼 얘들은 이렇게 해서 확인. 그렇죠. 레퍼런스 복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이제 이렇게 작업 끝나면은 다시 이제 얘를 붙여주기가 귀찮으니까 시메트리로 제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들 살짝 키워주고 얘들 위치를 이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얘는
0,0,0으로 위치 이동.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레퍼런스 작업이 다 끝났으면은 뭐 여기 중간에 면을 조금 더 추가하고 이런 것들은 좀 생략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얘들을 이제 그 시메트리로 복사를 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레퍼런스로 이제 작업해서 두 개를 합치는 과정이 까다롭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할 때는 시메트리로 해서 얘들을 뭐 폴리곤으로 바꿔준다든지. 됐죠? 그럼 이렇게 해서 얘들 폴리곤으로. 그러면 얘들 밑으로 이제 그래프도 이제 시메트리로 복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밑에 쪽으로 한 번 더 시메트리 복사. 그래서 이 형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옆부분도 똑같이 그런 형태로 만들어 주면은 이제 깔끔하게 얘들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물론 다 작업이 다 끝나면은 얘만 밑으로 늦춰줘서 여기 모양이나 형태를 조금 더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여기까지 형태를 만드는 거. 그럼 요거는 제가 나중에 그냥 간단하게 빨리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 과정으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열심히 합시다. 이만.